저는 뭐 궁금한 것보다도 네. 이제 저그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딱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 때 이제 진화에 대해서 뭔가 배우잖아요. 인류의 진화.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듯이 이제 저그도 뭐 라바부터 시작해서 드론, 울트라 오.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하고 뮤탈리스크는 또 가디언 디바우로 그리고 또 히드라는 럴커까지 이렇게 진화에 나타나 있는 과정들을 이렇게 저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그의 과연 조상은 누굴까? 오. 저그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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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저거가 좀 생겼을까? 네네. 사실 저그의 이런 과정은 진화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예, 변태 일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진화 아니래요. 하지만 이제 진화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스타 안에서. 네네네. 근데 진화라는 것은 그렇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어떤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가 살아남고 나머지가 멸종해버리는 상황을 진화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죽어야. 예, 죽어요. 예. 그래서 죽지 않겠습니다. 배틀크루저의 에너지 동력원은 핵 융합을 통한 에너지 발생 스펙트럼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미래과학에도 핵을 소형화시켜서 핵발전소나 미사일 외에 에너지를 만들고 또 이를 개발하거나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 그리고 또 예상되는 그 분야가 좀 있는지에 대해서 있죠. 질문 주셨어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핵융합, 핵폭탄, 핵분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핵분열 네. 이거는 조금 더 위험하고 좀 더 간단합니다. 네. 핵융합은 훨씬 어려워요. 네. 우리가 쓰는 핵폭탄이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고요. 핵융합은 현재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예, 태양에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 네. 우리가 핵폭탄을 아무리 터뜨려봤자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핵융합을 우리가 만약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오. 이건 엄청난 일이죠. 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에서 이미 이걸 쓰고 있어요. 네. 어떤 영화 있을까요? 어떤 영화예요? 핵융합로가 뭔가 돌아가서 엄청난 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오. 도넛 모양의 무언가가 있어요. 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슴에 딱 붙어 있어요. 아이언맨. 그렇죠. 네. 아이언맨이 오. 쓰고 있는 게 바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우와. 예. 이 아이언맨의 가슴에서 도넛처럼 돌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오. 왜냐면 이 태양 같은 에너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 그냥 불타버리겠죠. 예. 예. 모두 얘가 만약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잡으려고 하면 손이 녹겠죠. 네, 모든 게 녹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건 뭐냐? 얘를 어딘가로 가고 있으면 비행기가 날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계속 간다는 거죠. 네. 에너지를 계속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건데 어? 그렇다고 무작정 날아가게 하면은 얘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넛으로 만듭니다. 오. 이 안에서 에너지가 돌고 있는 거예요. 오. 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면서 에너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토카막이라는 건데 이걸 오. 이용해서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를 우리가 네.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연구원에서? 페이스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인공태양입니다. 오, 예, 네. 저도 이 뉴스에서 봤어요. 맞아요. 예. 지상에서 이용한 인공태양인데 이거를 우리가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검증을 받았어요. 이걸 해낸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이걸 우리나라가 해냈고요. 네.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고 오. 이터라는 장비가 있어요. 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핵융합으로 우리가 지금 핵분열을 이용해서 네.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지만 오. 실제 바로 에너지로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걸로 여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오. 원자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돌려서 근데 이 발전기를. 핵융합이라는 것도 우리가 핵융합을 만약에 발전기로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꿈의 시대가 열립니다. 네. 근데 지금보다 훨씬 전기세가 줄어들 수 네. 있고요. 근데 이걸 상용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전 세계 딱 7개의 나라가 지금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는 거, 이터라는 걸 만드는데 참여하고 있고요. 네. 이게 2025년에 아마 시범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네. 있는데요. 여기에 당당하게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예, 인정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 우와. 야. 네. 여기서 하는 역할이 그 그릇을 만드는 네. 그릇.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이걸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그릇을 만드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스타 속에서 업그레이드된 벌처가 레이스와 같은 전투기보다 빠르다는데 예. 그게 말이 됩니까라는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재밌죠. 네. 사실은 벌처가 너무 빨라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자동차 중에 슈퍼카 네. 가장 빠른 자동차가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네. 뭐 거의 제로백으로 하면 뭐 2초 때? 1초 때? 예를 들어 시속 시속 한 시속으로 500? 예. 거의 비슷해요. 500 이요? 440. 오. 시속 440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네.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4일밖에 안 걸려요. 와. 물론 바다에 빠지겠죠. 네. 바다에 빠지지 않고 트랙이 지구 둘레 있다고 쳤을 때 이게 4일이면 도는 거야. 네.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 기차 어. 기차도 결국 지상에 탈 것이죠. 네. 얘가 이제 뭐 떼제비 같은 경우가 575 나오거든요. 시속. 와.
이것도 빠르죠. 네. 예. 그럼 더 빠른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 부상. 맞아요. 자기 부상. 야, 정확하십니다. 예. 네네. 자기 부상 연구하셨거든요. 열차가 그런 600. 예. 600. 시속 600. 예. 700 없어요? 600 받고 더? 없어요? 일단 600인데 어. 더 빠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네. 하지만 일단 600 정도가 나온다. 이거 굉장히 빠른 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지상에 탈 것 중에 상용화는 안 됐어요. 네. 자동차에 로켓을 단 게 있어요. 로켓차. 예. 정말 로켓 달린 차야. 이건 정말 실험을 하려고 그냥 기록 때문에 만든 건데 이게 속도가 시속 1200이 넘어요. 와. 마하 1에 근접한 거죠. 네. 엄청 빠르죠. 예. 그런 벌처가 이 정도로 빠르면 전투기의 기본적인 게 바로 제트기죠. 네. 제트기 정도의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빠른 제트기가 마하 9에서 10입니다. 와. 예. 마하 가장 빠른 게 마하 1인데 1인데. 예, 엄청나죠. 그럼 벌써 빠르네요. 벌처보다 제트기가 10배가 빠른 거야. 제트기가. 그렇죠. 근데 만약 벌처보다 느린 제트기도 있죠. 네, 네. 아주 예전에 나온 최초의 저 제트기 같은 네. 경우에 시속 한 600, 500 나와요. 그러면 근데 재밌는 건 테란의 네. 레이스 같은 게 과연 그렇게 오래전 것인가? 그 최신 기종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오래전 걸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도 벌처가 저렇게 빠른 거는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결론은 이상하다. 예. 네. 예,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사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질문 중에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프로토스의 이제 쉴드 에너지 기술, 예. 총알도 맞고 뭐 오. 레이저도 맞고 여러 공격 데미지를 무효화시키는데 어. 이런 기술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냐? 예. 네. 맞아.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뭐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이걸 막냐면 플라즈마 쉴드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패는 아니에요. 네. 보통은 우리가 뭔가 날라오잖아요. 이거를 뭐 전기장으로 막는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데 네. 전기장을 딱 펼쳐서 뭐가 날라올 때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쪽으로 무언가를 같이 쏴서 대응 사격을 하는 게 많아요. 네. 이런 식의 쉴드 개념이었죠. 네. 근데 이제 정말 쉴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지한 다음에 대응 사격이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방금 말씀드린 플라즈마 쉴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보잉사에서 특허를 갖고 있어요. 보잉사. 예, 어떤 거냐면 날아오는 총알은 못 막아. 네. 그거는 정말 어떻게든 못 막아요, 플라즈마로. 근데 만약에 포탄이 근처에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네. 네. 충격파조차도 굉장히 강해요. 네네. 그렇죠. 그 충격파를 막는 쉴드예요. 아. 예. 그래서 만약에 폭탄이 딱 떨어지면 이 공기를 플라즈마 형태로 바꿔서 충격파를 흡수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 쉴드라는 게 있고 네.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도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어떠한 포탄이나 미사일을 막지는 못한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레디에이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짧게 끝나요. 왜냐면 방사능 물질을 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쏘고 몇 초 정도 지속되죠 이게? 한 1시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금방 그쵸? 끝납니다. 예. 네. 근데 재밌는 건 방사능 물질 대부분이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요. 오. 우라늄 238 같은 경우가 반감기가 44억 년입니다. 네. 44억 년 동안 있어야 돼. 와. 근데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기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라늄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또 추측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레데이시. 오. 반감기가 짧은 애들 좀 있거든요. 네. 예. 바륨 같은 경우가 바륨 140 같은 경우가 반감기가 한 13일 정도 돼요. 네. 쓰고 나서 13일 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서 영구 나왔습니다. 은폐 기술을 네, 가진 나왔습니다. 이 야. 신기술. 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예, 일종의 실제로 사라진다기보다는 네. 빛의 방향을 조절해서 오. 실제로 그 빛이 산란되지 않고 그 뒤쪽을 보여주는 겁니다. 음. 근데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단색에 대해서 아주 어?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고요. 네. 네. 저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된다. 저거는 사실 어렵고 만약에 이 안에서는 아마도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전파 교란이 아닐까. 아. 예. 여러 가지 감지 장치가 있을 텐데 네. 발견을 못하도록 전파를 교란하는 거죠. 네. 예. 아, 요걸 요걸 넘는 넣는 게- 아. 굉장히 과학적인 과학자 도제어. 광고씨. 실험 물리학자였으면 굉장히 많은 수의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전기를 발견할 때 10,000번의 실험을 했거든요. 과연 도제욱을 상대할 때 10,000번을 해봤느냐? 네. 10,000번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좀 10,000번을 해야 부족했다. 되는데 예, 실험 횟수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일꾼이. 아, 저거는 진화. 아. 뮤탈리스크로 이제 네. 다음. 예. 야, 취재. 엄밀히 말하면은 진화적 관점에서 지금 홍구님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진화에서 도태되는 존재예요. 약간 태화. 예. 아까 잠깐 질문이 있었는데 스타크래프트에서 철을 쓰는 곳이 어디인가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신소재들이 나오고 있겠지만 미래에도
철이라는 소재는 아마 계속 쓰일 겁니다. 그 네. 편의성이나 굉장히 구하기 쉬운, 자연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테란이나 프로토스가 많이 쓰지 않을까. 대부분이 바이오로 이루어진 저그에서는 못 쓰겠지만요. 네. 이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마도 파일런이 그 일종의 전력을 공급하는 그 중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금 곧 내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기술 중에 무선 전력 전송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코드를 꼽지 않고 네. 우리가 전자기파 형태로 보낸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네. 예, 이러한 식으로 아마도 프로토스는 파일런을 중심으로 전기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설정해 놓고 요 안에 있는 건물만이 가동이 된다. 예를 들어 파일런이 꺼졌을 때 네. 다른 건물들이 부서지거나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즉 이 말은 뭐냐, 소환의 중추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이 꺼집니다. 네. 전기가 나갔다는 거죠. 정전되죠. 그쵸? 언파워드 되죠. 아마도 무선 전력 송신 기술 장비가 우와. 아마 셧다운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네. 깜짝 질문 들어왔는데 다 쓴 건전지 조금 찌그러뜨리면 다시 쓸 수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고. 예, 뭐 간단한데요. 일단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건전지입니다. 근데 이 반응이라는 게 완전히 화학 반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뭔가를 긁어 먹어도 막 때리면 또 조금 더 나와요. 아, 그게 짜내는 그런 거구나. 치약처럼. 아. 분명히 다 썼는데 네. 또 어떻게 막 때리고 짜내면 또 나와요, 치약이. 그것처럼 아직 덜 일어난 산화 환원 반응이 네. 산화 환원 반응이 다시 또 조금 남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진화가 아니라 네. 태화. 이거 한 방 맞았어요. 그쵸. 예. 네. 하지만 진화와 태화는 같은 형태입니다. 예, 인간이 정의한 것뿐이지 네. 우리가 태화했다고 해서 그게 태화는 아니에요. 네. 전부 다 환경에 적응한 거고요. 여기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진화가 아니라 도태됐다. 그래서 예, 홍구님이 빠지고 네. 다른 분이 오셔서 경기를 네. 해야지 이제 도태된 분을 아, 빠지고 이건- 진화한 거죠. 네. 혼자 내려간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공포심에 대한 연구를 내공학에서 했을 때 과연 어떤 상황에서 가장 공포를 느끼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인원의 수가 줄어들수록 공포심이 커져요. 네. 그래서 많은 영화들에서 혼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흉가야, 흉가. 네. 귀신이 막 나올 것 같아. 자정이야. 예. 근데 그 안에 600명이 있어. 오.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예. 근데 거기 한 명 있으면 무섭다는 거죠. 맞아요. 무섭죠. 인원을 줄이면 공포심이 커집니다. 아. 지금 질럿은 굉장히 무서웠을 거라고 이거는 보이는 무서워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네. 예, 홍군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도태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저원님 객관가요? 여기서 고양이관가요? 아. 네. 근데 저그 입장에서는 저글링도 그 인구수를 차지하는 인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반려동물로 비유하기엔 조금 안 아쉽지 되죠. 않나. 예. 예. 저글링도 엄연한 인류입니다. 정말 과학적으로는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가 있죠. 예. 해처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라바가 먼저입니까? 아, 라는 이거 질문이. 어렵죠. 이거 어려운데 일단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물리학적 관점으로 보면요. 관측이 우선입니다. 네. 예, 즉 관측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바는 해처리를 관측할 수 있지만 해처리는 라바를 볼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요. 오. 그렇기 때문에 라바가 먼저다. 네. 같은 맥락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라도 달걀은 닭을 볼 수 없지만 네. 닭은 달걀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도 닭이 먼저일 것이다. 이렇게 야. 추측하죠. 네. 예, 이건 굉장히 물리학적인 양자역학적인 관점이고요. 네. 다른 쪽에서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또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와, 그 수많은 그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템플러 하템이 지금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악한 하나가 되는 건가요? 그 이것은 부분도?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합쳐지면 자녀가 탄생합니다. 예,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 일종의 현상학이에요. 현상학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그쵸. 돼버리는데. 어떠한 탄생의 순간에는 무언가가 합쳐지는 행위가 네. 있고요. 네. 예, 그런 과정이라는 게 역시 생명공학의 위대함이다. 네. 예, 이것은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현상학이라는 게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거든요. 네. 처음에는 제가 현상학이라는 것 때문에 네. 생명공학은 과학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직 우리 인류 갖고 있는 과학 기술이 네. 과학적 기술 방식이 물리학처럼 간단한 건 가능하나 생명공학처럼 어려운 학문은 아직 네. 기술을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현상학이라는 예, 얘기는 예, 잘 예. 모르겠다. 아직 우리가 모릅니다. 네. 하지만 생명공학적으로
분명히 일어나는 탄생의 순간이다. 네. 굉장히 많은 것들 우주에서도 네. 새로운 별이 탄생하거나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질 때도 계속 이러한 융합과 중첩의 과정이 걸립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요. 네. 탄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드라곤과 질럿들이 나오는데 또 하나만 질문은 질럿과 드라곤의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예, 근데 딱 봐도 그 질럿들은 빨리 뛰어다닙니다. 드라곤은 어떻죠? 네, 좀 느려요. 천천히. 예. 예, 연봉이 높을수록 네. 속도가 느립니다. 아, 예, 네, 속도 차이로 그렇죠. 드라곤이 연봉이 높다. 회장님들 뛰는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안 뜁니다. 급해도 네. 안 뛰어요. 예. 비서가 뛰지. 아, 움직여 봤을 때 여기 질럿이 연봉이 낮다. 그렇죠. 네, 지금 밀고 다시 먼저 들어가잖아요. 근데 도전이 먼저 하고. 벌처는 거의 연봉이 인턴이라고 해야 돼. 벌처는. 오, 예.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렇죠. 속도에 따라서 이제 임금을 유추할 수 있는 거고. 하이템플러 회장님이시네요. 회장님 나오셨는데요? 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잔상이 나올 정도로. 리버. 네, 리버. 와. 리버 대기업이죠. 네, 리버. 예. 거기다 캐리어. 캐리어. 네. 야, 캐리어는 심지어 자기가 네. 무기도 안 쓰잖아요. 예, 그렇죠. 얼마나 보내죠, 여유롭습니까? 보내죠. 예. 여기서 인터셉터를 부리죠. 그렇습니다. 와, 예. 공격을 하청을 주는 거죠. 그래요? 이제. 예, 외주. 예, 인터셉터 어쨌든 주식 그쵸. 회사에 하청을 예. 주고 어, 있습니다. 그쵸. 네. 아유, 너무 많이 죽었는데 여기서. 네. 프로토스 예. 이건 그냥 와서 견제할 수 그쵸. 있으면 하는 네. 거고. 하지만 다행인 건 이렇게 맞아도 피해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네. 생체기 때문에. 예, 맞아요. 이게 생명체가 갖고 있는 항상성 때문인데 오. 계속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오. 우리가 약간 찰과상이나 상처가 나면 네. 놔두면 나요. 네. 이게 전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항상성 때문입니다. 오. 우리 몸이 체온을 36.5도를 갖고 있는 것도 네.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하려는 항상성 때문이고요.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저그는 항상성을 이용해서 계속 회복하고 있다. 네.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죠. 네. 다른 종족에 비해서. 네. 저 여기서 저 아칸 안쪽에 들어있는 저기 생명체는 뭐냐라는 그 질문도 들어오고 있는데 예. 플라즈마 안에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못 살죠. 네. 저 안에 온도가 굉장히 오, 높습니다. 예. 예, 태양 같은 경우에 플라즈마 상태인데 표면 네. 온도가 6,000도가 넘거든요. 예, 수천도에 해당하는 플라즈마. 네. 저 안에는 이미 예.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건데. 안 갔다. 못 간 거예요. 예, 예. 대단한 거예요. 지지가 나왔네요. 지지. 아. 과학상자로 이 프로게이머 꿈을 꿨던 야. 이 도재욱 선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